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황교안 씨의 황당한 복귀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우산 의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가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은 게 지금 황교안 씨입니다. 하는 것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시대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싸늘한 게 지금 황교안 대표 아니겠습니까?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는데, 이 우산 의전 논란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면 국무총리로 있던 시절 박근혜 정부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당신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런 글 쓸 자격 없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유명한 사진이죠. 저렇게 관용차에 서울역 플랫폼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의전한다면서 저렇게 엘리베이터를 비워놓고 정작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으로 내려오게 하고, 이런 게 황제 의전이란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불러야 더 좋아할까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며 함께하는 정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함께하죠. 누가 지금 황교안 씨랑 함께하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최지영 씨도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나는 분노한다 이러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팩트체크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백문백답이라며 부인의 인터뷰 답변이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착한 남편 상처받을까 대선 출마 말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고통스럽게 겪어내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나온 남편에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하는데, 최재형이 착하다고요? 설령 착하다 치더라도 본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한테는 어떤 인식이냐면 임명권자 뒤통수 때리고 본인 사리사욕 채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애국 타령하는 사람인데 지금 국가에 대고 어떤 짓을 벌였는지는 알고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지 당연히 많은 시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착한 남편이라는 사람이 임기 도중에 사표 내고 감사원의 신뢰를 제대로 깎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최지영 감사원장한테 편지를 보낸 이유,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러든 말든 싸늘하기만 합니다. 애초에 준비도 안 된 사람이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1 논란에 휩싸이자 본인은 그냥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한다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망신만 당합니까? 앞서서 황교안 씨랑 최지영 씨가 비난했던 황제 의전 타령은 애초에 기자들의 논란으로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간 구출 관련해서도 미라클 작전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든 현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기자가 시켜서 무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두고 황제 의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맹 비난을 퍼부었죠. 절대로 이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취재진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조국이 공유한 만평이라면서 취지는 까려고 한 거겠죠. 하지만 정작 네티즌들의 반응은 기자들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비판 일색입니다. 기자들 때문에 속을 뻔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다, 조국 가려고 작성한 기사인데 오히려 기자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걸 보고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니 기레기인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기자들에 대한 논란, 언론중재법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치부를 감추려고 언론 악법을 강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MB 정권 때 신문법, 방송법, 날치기 강행했던 거는 차치하고라도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모두 발언을 올렸는데요. 핵심은 허위 보도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과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쉽게 말해 엄청난 오보에 대해서도 사과는커녕 정정보도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쉽게 말해 평범한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이고 절반 넘는 시민들이 해당 법에 찬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법안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역시 언론의 보도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특위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한 내신 기자는 10년차 이하의 현장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법이 도움될 거다,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진실을 폭로해서 핍박받는 언론인이 있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 피해 제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가짜뉴스로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법이 실효적으로 구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KBS 나시나 기자도 수십 년 기자 생활에 양심을 걸고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반대할 명분을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죠. 완벽한 법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거고 언론이 그간 반성도 성찰도 안 해놓고 뜬금없이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건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경고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 기자들은 9%의 임금 인상 파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는 아주 그런 황당무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뻔뻔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산직 노조에서 급여 올려달라고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선동하던 게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의 기자도 연봉이 오르면 당연히 조선일보 사장 망하고 그럼 본인들 회사 망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막아야 되는 논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그럴 때는 인상 타령하고 기업 실드 칠 때는 그리고 정부 때릴 때는 무작정 저렇게 비난만 하잖아요.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특히 조선일보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글을 요약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과하다, 성급하다, 아쉽지만 이대로 한 걸음이라도 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어떻게 맞섰는지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약 30년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의 엄청난 용기와 단호한 의지를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변인 시절 조선일보와 싸우니까 지도부가 이걸 말렸던 내용, 불리한 싸움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각오하고 이런 악의적 언론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던 거, 자꾸 이렇게 정치인들이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타협을 하니까 지금까지 권력의 횡포, 강자의 횡포가 가능했다. 본인도 한 달 이상 고민한 결론이다. 언론에 굽실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싸울 땐 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은 언론의 횡포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 다칠 걸 알면서도 다른 정치인들과 한국 사회를 위해 몸소 앞장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도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알고도 개혁에 앞장선 거고요. 경솔하게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요.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시에도 타협을 권유하며 자제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사실. 정말 지금이랑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199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1심에서 승리를 한 사실도 있고요. 당시 재판부는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도전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취할 수 없었던 결과물이고요. 정치인들도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이 언론에 맞서는 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야당 대변인 시절 1992년 12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도 나와 있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신 정치인들께 묻고 싶은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외치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중요한 거 아는데요. 오랜 기간 얽힌 매듭을 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개혁이 필수 전제 조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과제를 건너뛴 채 먼 미래에 대한 낭만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도 개혁에 앞장서다 수모를 당한 분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민주당 정치인과 우리 시민들이 노무현 정신을 끝까지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꿈꾸던 미래, 못다 이룬 꿈,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